구축 아파트는 꼭 하셔야 돼요. 할 게 너무 많잖아요.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어디서 줄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 있거든요. 각 시에 있거든요. 네. 거기 홈페이지에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.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나오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예진님, 네.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알려주셨어요.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구축 아파트에서 요거는 해줘야 된다. 있죠. 있어요? 완전 있네? 네, 완전 있습니다. 제가 고민을 하다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. 4가지. 첫 번째는 창호 교체, 두 번째는 수도 배관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. 세 번째는 세탁실의 단열 공사, 그리고 네 번째는 욕실 공사에 대한 내용들이에요. 많은 분들이 구축 아파트에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.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. 화장실, 싱크대, 현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줄일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다 보면 약간 판단력이 흐려지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중창 교체예요. 이중창 교체 플러스 단열. 제가 이 부분은 되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아무리 인테리어가 예쁘고 좋은 가구들로 채워도 TV 볼 때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추위에 떨면서 있으면 그것이 집이냐.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여기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. 그래서 보통은 창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덧창을 달기도 하시고, 물론 이 창의 성능이 중간에 한번 교체를 했다, 뭐 구축인데도 중간 사람이 한번 교체했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덧창은 단다 그러면은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업체랑 조율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, 완전 30년 20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한, 태풍 오면 막 흔들리는 그런 창이다, 근데 거기에 덧창을 단다? 그러면은 그거는 이중창이 아닌 거예요. 그냥 뭐 창 하나에 있는 거죠. 그 밖에 거 그냥 데코레이션. 맞아요. 그리고 이 창을 그냥 두고 여기에 창을 달잖아요. 나중에 이거 교체를 못 해요. 그게 이제 가장 문제. 얘를 만약에 다시 교체를 하고 싶어요. 그럼 얘를 뜯어내야 돼요. 그러니까 할 때 그냥 이 창 자체를 뜯고 이중 창으로 다시 교체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. 그 말은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구축은 이중창 혹은 그 창문의 그 단열 기능이 많이 저하돼 있을 확률인가요? 그쵸. 샤시가 좀 약하죠.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도 이중창 교체 어디 거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. 그 부분이 있구나.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, 그래서 제가 꼽은 첫 번째예요. 근데 이중창 교체와 같이 단열 공사를 좀 잘 하셔야 된다. 단열 공사 어떤 게 있어요? 창을 교체할 때 창 옆에 벽들이 조금씩 존재하거든요. 천장도 존재하고, 그리고 벽 밑에 여기도 존재하고. 창만 아무리 좋은 걸로 해놓고 단열을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다 결로가 생기고 바람이 들어오고 춥게 돼요. 그런 공사를 또 해줄 수 있구나. 그쵸. 근데 이건 창호 교체하면서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이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서 어떤 자재를 쓰는지 꼼꼼하게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지, 창문만 좋은 걸로 갈았는데 왜 도대체 우리 집은 춥냐, 바람이 들어오네, 막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같이 딸려오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중창 교체와 단열을 진짜 신경 쓰셔야 된다. 이게 보통은 막 인테리어 우선순위 할 때 눈에 많이 보이는 예쁜 거 막 이런 거 위주였다면 지금은 진짜 사는 그 기능의 목적이 가장 큰 거네요. 그쵸. 아무리 예뻐봤자 제가 그랬잖아요. 이불 뒤집어 쓰고 막 춥고 덥고 곰팡이 쓴 집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. 왜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꾸 비용을 아끼시려고 해요. 자꾸 눈에 보이는 식탁 비싼 거 사시고 막 소파, 물론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런데 이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샤시 저렴한 거 단열 좀 빼고 이렇게 하시는 고객도 있고 업체들도 있는데,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 써서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울 때는 아마 이런 이중창이나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쓰기 쉬울 것 같아요. 근데 막 봄이나 이렇게 날 좋을 때는 에이 뭐 그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 꼭 보면서 다시금 상기해야겠네요. 맞습니다. 네. 두 번째는 뭐가 있죠? 수도 배관 교체예요. 이건 좀 낯서실 수 있어요. 수도 배관을 뭐 어떻게 교체하라는 거야, 뭐 이럴 수 있는데, 우리 집에 보통 계량기, 양수기가 있어요. 거기서부터 우리 집에 가는 수도 배관을 다 교체하는 작업을 말씀을 드려요. 사실 이거는 입주자 기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영역 같은데? 맞아요. 근데 아주 구축이라면 저는 이걸 추천을 드려요. 왜냐면 여기서 녹물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. 옛날에는 PVC 관이 아니고 뭐 동관이나 이렇게 금속으로 된 이제 관들이에요. 그래서 그게 노후되고, 그리고 여기에 뭐 찌꺼기도 많이 끼고요. 그리고 녹도 많이 쓸어가지고 이거 자체에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가 않거든요. 물론 근데 이 양수기까지 올라오는 전체 배관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, 이거는 아파트에서 간혹 가다가 바꿨을 수도 있어요. 비용 모아가지고 관리비로 아파트 칠도 하고 엘리베이터도 바꾸고 수도 배관도 노후된 거 바꾸거든요.
근데 얘는 바뀌었는데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녹물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양수기부터 시작해서 욕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배관을 좀 바꾸는 걸 추천을 드리고, 사실 이 공사는 조금 어렵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. 바닥을 좀 파가지고 가야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잘 하시는 설비팀들을 만나면 그래도 방법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요즘에 나오는 좀 플렉시블한 PVC 관으로 좀 바꾼다거나 하셔서 이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되고, 아무리 수도 꼭지에 녹물 제거 뭐 필터 이런 걸 단들 여기서 오는 배관 자체가 지저분하고, 그리고 이제 뭐 성인이야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완전히 신생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양치도 하잖아요 이걸로. 그리고 또 맨날 생수 갖다 양치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. 집은 막 삐까뻔쩍하게 막 좋은 가구도 해놨는데 뭐 녹물 나오는 걸로 샤워하면 이거 너무 찝찝하지 않겠어요? 근데 딱 들어보니까 너무 필요하다 느끼는데, 이거 느꼈을 때 딱 드는 생각이, 근데 그럼 수도관 다 바꾸는 게 어느 정도 큰 공사지? 그리고 비용이 엄청 드는 거 아니야? 싶을 것 같거든요. 네. 이거는 이제 수도 배관이 어디 쪽으로 깔려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요. 적어도 한 300~4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공사고, 근데 이 집에서 짧게는 뭐 2~3년 근데 인테리어 하신다고 하면 보통 5년 이상 거주하실 그렇죠. 생각으로 하시는 걸 거예요. 5년에서 길게 10년 동안 사는데 몇백만 원 들여서 물을 좀 깨끗하게 쓸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은 이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, 한 가지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. 그 각 시에 수도 사업소가 있거든요. 거기 홈페이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집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그 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되고, 적게는 몇십만 원부터 많게는 뭐 100만 원 단위까지 나오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문자로 이제 허가됐다, 신청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오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신청하셔서 한 100만 원 초반대의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까, 뭐 서울시면 서울시 수도사업부, 뭐 수원시 수도사업부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. 대신에 우리 집 상태가 좀 안 좋았을 때 지원해주는 거죠? 네, 녹물이 나왔을 때. 그래서 그 부분은 신청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 이용하시면 좋겠다라는 팁을 드립니다. 당연히 이것도 입주할 때 하는 게 좋겠죠? 아, 이거 입주할 때 안 하면 못해요. 이거 바닥 너무 웃었나요? 바닥을 아예 다 파야 돼. 이렇게. 이거 아예 못해요.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예요. 입주할 때 또 타이밍 놓치고, 수도관배가 저 여쭤보니까 인테리어 언니가 얘기해주긴 했는데 아직 내가 지금 돈이 좀 부족하니까, 아니면 공사가 크다니까 그냥 들어갔다가 물 상태 좀 보고 물맛 좀 보다가 그때 바꿔야지. 절대 못 바꿔요. 안 된다는 거죠? 절대 안 되고요. 이것도 안 돼요. 공사하는 도중에 거의 인테리어 업체가 한 중간쯤 왔는데 저 수도 배관 바꿀게요. 절대 안 돼요. 이거 못해요. 왜냐면 바닥 마루 다 깔았고 이제 계획을 다 짰는데 이거 벽이랑 바닥 다 뜯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완전 처음에 말씀해야지 업체한테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. 아니 진짜 이건 하기 어려운 문제예요. 그래서 가장 먼저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인테리어 업체한테 전달을 하시고,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공사라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러면 약간 구축이라면은 당연히 구축이니까 막 바꿔볼만 하겠지만, 꼭 구축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좀 민감하거나 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시면 애초에 가서 좀 물 체크를 해야 되나요? 아니요. 구축이 아니면 너무 큰 공사기 때문에 한 15년 이렇게 됐으면 절대 안 하셔도 돼요. 아, 감사합니다. 절대. 왜냐면 또 영상 보고 오해하면은 그래? 그럼 수도관을 계속 빨리 바꿔줘야겠네? 아니에요. 수도관이 동파이프, 금속으로 된 파이프로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. 인테리어 업체나 설비하시는 분한테 저희 집 수도관이 뭘로 되어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고, 엄청 오래된 동파이프다, 금속 소재로 되어 있다, 이러면 이제 바꾸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. 뭐 한 15년, 20년 됐어도 PVC일 수 있어요. 그럼 바꾸실 필요 없어요.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탁실 단열 공사입니다. 세탁실 단열 공사? 이거를 왜 꼽았지? 하실 거예요. 구축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관리소에서 아마 방송 나왔을걸요, 지금쯤? 동파 때문에 세탁기 한 달 동안 쓰지 마세요. 정말로. 농수로 연결하는 배관 있죠. 논에 물 댈 때 연결하는 그 관 있잖아요. 그거를 세탁기에 꽂아가지고 방을 지나서 안방 베란다까지 연결을 해놓으신 걸 진짜 많이 봤고요. 아니면 아예 한 달, 두 달 빨래방 이용하시거나 정말 많이 봤어요. 이게 아파트 전체에서 쓰지 말라고 하는 아파트도 너무나 많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집 아파트에서 동파되는 경우도 있어요. 세대 내에서. 그래서 지금 이게 동파된 사진이거든요. 동파되면 이제 물이 여기 가득 차고요. 수도에서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단열을 제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려요. 세탁기가 돌다가 동파가 돼요. 보통 세탁기 낮에 안 하시고 이제 밤에 하잖아요. 이제 퇴근하시고 와서 돌려놓고 자는데 아침에 이제 다 얼어 있는 거죠.
막 여기 물이 터져 물난리가 나고. 그래서 구축 아파트는 반드시 해달라고 요청도 되게 많으시고 저도 이 부분 꼭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할 때 하실 수 있는 게 세탁실 단열 공사예요. 벽면에 단열재를 대고 나서 페인트 칠을 하거나 마감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뭐 단열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세탁기 사이즈가 안 들어가는 되게 작은 베란다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더 압축된 걸 사용하시면 되고, 아니면 좀 공간이 넓다 하면 뭐 아이소핑크 이런 거 30mm짜리, 그러니까 3cm 정도 되는 거,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단열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석고보드 대고 다시 뭐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우리 집 사이즈에 맞게 좀 하시면 되는데요. 무튼 보통은 이제 외벽에 단열이 안 돼 있을 거예요. 예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시멘트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고요. 페인트가 막 이렇게 벗겨져 있을 거예요. 막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져 있고, 그게 아마 결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다 페인트가 떨어지고, 그러다 보니 세탁기도 다 동파가 되고, 세탁기 쪽에 올라오는 수도 배관도 쓸 수가 없고,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구축 아파트는 세탁실 단열 꼭 하셔야 돼요. 다음은 욕실 공사 하실 때 올 철거를 꼭 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는데, 구축 아파트일수록 보통 이제 20년, 30년 살면 한 사람이 살지 않았겠죠, 보통은. 그렇죠. 세 사람, 네 사람, 여러 사람이 살면서 타일이 처음에 시공이 돼 있고 또 덧방. 제가 4번까지 덧방 돼 있는 거 봤어요. 위에다 덧붙였다는 거죠? 네네네. 덧방. 하나를 뜯었는데 또 있고. 이게 돼 있는데, 만약에 타일이 한 겹이다. 뭐 그러면 상태가 괜찮고 밑에 누수도 없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한 번 정도는 덧방 하시는 거는 괜찮으신데, 이제 보통 구축 아파트는 타일 붙인 지 한 20, 30년 됐기 때문에 타일도 제대로 붙어 있지가 않아요. 약간 막 떨어지려고 그러고 퉁퉁거리고 막 이러거든요. 올 철거 하는 이유는 타일이 제대로 안 붙어 있기도 하지만 방수 때문이기도 해요. 이제 이 집에 30년 된 집에 들어갈 때 내가 10년을 더 살아요. 40년 된 집이 되는 거거든요. 이 욕실은 그럼 40년 된 욕실인데 방수층을 40년 정도를 괜찮다고 생각하고 쓰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있어요. 그래서 중간에 방수는 한번 싹 다시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올 철거를 하면 이렇게 다 철거를 하는 거예요. 타일을 다 철거해서 바닥, 벽체를 다 방수를 하는 방식을 말하고, 요거는 이제 뭐 도막 방수라고 해서 이렇게 방수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, 정말 오래되고 나 방수에 너무나 걱정된다 이러면 이건 수영장에 하는 방수거든요. 이런 방수로 벽면까지 다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. 너무 오래됐고 걱정이 된다, 누수에 대한 되게 예민함이 있고 뭐 아랫집에도 걱정이 된다 하시면 이렇게 전체 방수를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타일을 붙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냄새에도 이유가 있어요. 이해 안 되시죠? 타일을 왜 올 철거하는데 냄새가 이제 하는데, 타일이 붙어있으면 줄눈이라는 게 있잖아요. 줄눈이 완벽한 건 없어요. 줄눈 사이로 이제 우리가 씻은 물들이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타일이 보통 이제 뭐 모래나 이제 본드로 시공이 되는데 거기에 틈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물질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비누랑 샴푸랑 섞여가지고 엉켜서 타일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우리 집은 욕실 청소하고 배관도 다 바꿨는데 왜 자꾸 냄새가 나? 이런 이유 중에 그 이유도 있거든요. 또 그 중에 되게 관광하시고 잘 모르시는 이유가 그거예요. 타일 밑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남아서 그게 이제 30년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. 얼마나 많은 비누 때와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있겠어요. 그 부분들이 쌓여서 아무리 욕실을 새롭게 덧방을 해도 어디선가 냄새가 계속 나는 거죠. 주방에도 눌러앉은 뭐 찌꺼기 같은 거 있는 상태에서 그냥 겉에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냄새가 안 나지 않잖아요.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. 그런 거랑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싹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방수를 제대로 하고 그 위에 타일을 시공을 하시면 이런 구축에서 나는 냄새들이나 뭐 방수 부분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욕실이나 화장실은 청결과 되게 직결되어 있는 공간이고 거기서 또 우리 기분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 이렇게 한번 싹 하면 엄청 깔끔해지겠네요. 그쵸. 근데 비용이 올 철거랑 덧방 시공은 좀 꽤 많이 나요. 200만 원 가까이 이상도 날 수 있어요. 방수 방법에 따라서. 그런데 이 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5년 이상 거주할 거고 쭉 이제 사실 거다, 깨끗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. 사실은 타일은 예쁜 걸 붙이는 건 눈에 티가 나지만 이 안에 올 철거를 하고 방수 처리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욕실 공사 왜 이렇게 비싸요?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, 아마도 욕실 공사를 비싸게 책정한 업체는 그런 부분들이 꼼꼼히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냥 타일 막 덧방해서 붙이는 거랑은 정말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. 특히나 구축은 약간 눈에 보이는 거에
혹하면 안 되고 내실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써야 되네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설명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 그래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거나 그렇죠. 아깝고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너무나 이해해요. 그런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예뻐도 물이 새거나 밑에 집에 아니면 냄새가 너무 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. 결국에 내가 고생하는 거네요. 맞아요. 네.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많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건 아닌데요. 방문을 리폼을 해서 쓸 것이냐 교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아마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. 리폼을 하면 교체하는 것보다 한 반 가격 정도 되거든요. 그런데 아마 30년 정도 됐으면 문 아래쪽이 좀 썩어 있을 수도 있어요. 특히 욕실에 물 사용하는 곳은 고양이나 뭐 강아지가 이렇게 만진 것처럼 파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리폼을 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어요. 업체 입장에서.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고객이 리폼을 하겠다고 굳이 말씀하시면 최대한 그냥 보수해서 해드리는 건데 저는 특히 욕실문 같은 거는 그냥 교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처음에 비용이 뭐 한 2배라 해도 한 20~30만 원 정도거든요. 교체를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10년 정도가 편한데 이거 잠깐 리폼 한다고 해서 2~3년은 깨끗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. 우글우글 다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업체한테 리폼을 했는데 왜 우러날까요? 이럴 수 있고 또 업체 입장에서는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교체를 하자. 그래서 욕실문은 교체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나머지 문들도 한번 상태를 보셔서 가능하면 리폼보다는 한 30년 됐다 하시면 이제 변경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문 말고도 혹시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? 보일러 교체. 이거는 사실 이사하고도 하실 수 있어요. 보일러가 뭐 중앙난방인 데도 있고 아니면 지역난방이라고 해서 보일러가 자체가 아예 집에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아마 구축은 우리 집에 보일러실이 따로 있을 거고 보일러가 이제 돌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사실 보일러는 한 60~70만 원 정도면 교체하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한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 보일러를 교체하시면 효율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사하시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인테리어 하실 때 하면 조금 더 편리하실 수 있고 그래서 보일러 교체는 하시면 조금 더 효율 높게 쓰실 수 있다. 근데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간답게 잘 사는 거랑 연관이 많이 되네요. 맞아요. 그리고 우리가 보일러는 정말 많이 쓰잖아요. 약간 그런 개념 같아요. 밥통 같은 거? 제가 밥통 살 때 약간 아까웠거든요. 60만 원 이게 맞나?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밥통 5년 이상 쓰고 매일매일 얘가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거잖아요. 보일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한 70만 원 정도 비용으로 얘가 매일매일 날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좀 아까워하거나 또는 이게 너무 잘 안 돼서 뭐 잠깐씩 보일러 빨리 더운 물 안 데워질 때 되게 불편하잖아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사하고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구축 아파트의 인테리어 때 꼭 해야 하는 사항들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이 몇 가지는 이사하기 전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할 것들에 대한 걸로 우선순위를 정했어요. 또 나의 건강과 그리고 편리함과 완전히 직결되는 이제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쁘게 디자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뼈대 같은 것부터 꼭 고치고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따뜻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기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해보자 라고 제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지인분들께 이 영상 좀 많이 퍼뜨려 주세요. 감사합니다.